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S닥터와 함께하는 희노애락입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3종 인상안이 모두 다 발표가 됐습니다. 표준주택, 표준지, 그리고 공동주택을 아울러서 이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부담을 이기지 못한 다주택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내게 될지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에 세부담까지 겹겹이 싸우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고민도 여러 가지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랑 함께 오늘도 그 명쾌한 해답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희노애락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7회차를 맡고 있는 부동산 희노애락입니다. 1부에서는 이슈를 말한다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아나토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 박사 모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과 제가 좀 만나서 공부를 한 지도 어느덧 지금 7회차니까 한 2달 정도가 돼가요, 박사님. 네. 그동안 저희 방송 나오시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 또 만나셨을 것 같은데 좀 요즘에 가장 고민돼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공시가격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보유세 네. 문제.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처분할까 하는데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 이런 네. 거를 주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좀 핫한 이슈를 좀 먼저 다뤄주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공부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궁금했었는데 하면서 오늘 주제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아마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부동산을 그래, 나도 처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도 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다뤄드리고 이 세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희가 이런 세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박사님 조금 어렵거든요. 또 기초 지식이 없으면 많은 분들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또 오늘도 차근차근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네.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고 좀 어렵고 머리 하죠. 아파요. 예. 근데 이제 세금 문제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그 아주 밑바탕에는 이제 회계학이라는 것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게 근거에서 이제 세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게 회계학이 다 준비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쉽게 한번 되도록 가장 좀 쉽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첫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이 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이제 생물학적인 자연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이 인격을 부여한 법인. 개인과 걔도 사람이죠. 법인으로 나누는군요. 법으로 세법 웃긴 인생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실체는 둘이 있다. 네. 법인이라는 사람과 우리 같은 자연인이라는 개개인? 사람이 있다. 네. 이 둘은 항상 세금을 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오늘은 네. 묻혀두고 우리 같은 이제 자연인, 우리 개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소득이 낮다 그러면은 법인 소득세 내면 될 일이고 우리 개인이 소득이 있다라면 네. 개인 소득세 내면 되는 내야죠. 거죠. 그래서 예. 그걸 우린 줄여서 법인세, 소득세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세 얘기하는 것은 개인 소득세를 개인에 한정된 얘기하는 얘기군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소득세는 특징이 뭐냐면 법에 열거된 것만 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세는 모든 이익된 거는 다 과세하고 그러나 개인은 이렇게 법으로 열거된 것만 내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열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세가 있는데요? 바로 네.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가 있어. 요거는 저희한테 자세히 공부시켜 주셨어요. 종합소득세. 그렇죠. 네. 종합소득세.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할 때 2배사 근년기 이렇게 해갖고
외웁니다. 이제 공식인가요? 네. 그냥 머리 글자를 따는 이배사 거죠. 금연기. 네.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러니까 채권 네. 들고 있으면 이자 나올 것이고, 네. 주식 들고 있으면 배당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내야죠. 네. 우리 같은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럼 근로소득 월급 받잖아요. 일반 월급쟁이들은 그렇죠. 소득을 월급쟁이들. 내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기타 뭐 어디 강연을 부정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써서 내거나 이래서 생기는 소득이 있다면 그거는 그때도 뭐 내야 되네요. 상금이 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이제 기타 소득 네. 이렇게 해서 법으로 이렇게 딱 6가지 딱 항목을? 열거냈어요. 여기에서 포함 안 되는 거 일례로 외환을 들고 있었는데 외환 가격이 올라가지고 외환 차익. 났는데 외환 차익 그런 네. 건 없어요. 없어요? 왜? 열거하지 우리 법에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없는 이 거예요. 6가지에 해당하는 것만 종합소득으로 묶이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만약 그게 이제 법인의 소득이라면 그건 당연히 과세가 잡히는 됐을 거고. 텐데 네네. 우리가 이제 개인소득세는 그렇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이배사 근연기를 다 합쳐서 언제 항상 1년에 한 번, 5월. 그렇죠. 5월에 네.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은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퇴직과 양도소득 있는데 뭐 매년 퇴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매년 양도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니까, 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때에만, 그때만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은 네.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큰 그 범위 안에 어디 들어가 있는 세금을 우리가 얘기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요. 주택 임대 사업은 뭐예요? 사업이잖아요. 그럼 매년 임대료가 들어오네요. 사업소득? 그러면 저 사업소득 내야 되겠네요. 이쪽에 해당이 되는군요. 그러면 종합소득도 매년 한 번씩 네. 임대료 받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구나. 네. 그것도 해당이 되는구나. 네,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는 밀쳐두고 오늘은 양도소득 쪽에 요금에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그렇죠. 네. 일단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종합소득은 연중행사고 이거는 발생했을 때만 그렇죠. 이런 일이 라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는 세금인 건지 그거부터 좀 알아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린 이제 알아요. 감각적으로 양도 되게 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이나 양도, 땅이나 네. 그렇죠. 그거 양도해서 그 차익 생기면 세금 낸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세금, 그것까지는 아마 초등학생이라도 알걸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그게 이제 부동산인데 토지, 건물 뭐 그게 이제 무허가가 됐던 미등기가 됐던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무는 실질과세 소득이라 그래요. 실질과세 뭐냐면은 뭐 그 실체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으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네. 무허가가 됐던 미등기가 됐던 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당연히 차익이 생기면 팔고 차익이 생겼으면 과세를 해야 되겠죠. 해야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네요. 건물, 토지처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야, 저거 우리 옛날에 많이 공부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게다가 맞아요. 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인데 등기를 시켜놨으니까 물권화된 거. 된 거. 네. 야, 그거 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런,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는. 이제 네. 용익물권이라 해서 용익은 뭔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양도소득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네. 지역권이 빠졌네. 그러네요. 이거 네. 뭐 오타인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 민법에 지역권은 양도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아, 규정이. 그래서 네. 우리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이제 빠지게 제외가 됩니다. 되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분양권? 그렇죠. 네. 분양권. 그다음에 입주권. 입주권 이런 게 이런 있어요.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집을 아파트에 당첨돼서 분양을 받는다. 그거는 처음이니까 그건 분양권이고 네. 내가 이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낡아서 다시 재개발을 해. 네. 멸실시키고 부시고 다시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입주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들어가. 아하, 입주권. 그러니까 분양권은 집이 없었던 상태고 네. 입주권은 내가 집이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입주권은 확실히 내가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죠. 난 있었잖아요. 그죠?
잠시 주택 푸시고 보유자로 인정이 그쵸?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죠. 그 지위는 살짝 좀 달라요. 우리 세법에서는. 그러네요. 하여튼 분양권, 뭐 입주권 비슷하게 봅시다. 그런 것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실제. 그렇죠. 현장에서 벌어지거든요.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좀 지나면 뭐가 붙어요? 피가 붙죠. 피가 붙죠. 네. 피, 프리미엄. 네. 그래서 4억 주고 샀는데 피가 한 2억 붙어요. 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거? 팔지. 그럼요. 팔죠, 그거 당연히. 당연히 팔아야죠, 그거는. 네. 그러면은 양도소득이 얼마나 나왔지? 양도 차익이? 차익이 2억이니까. 그렇죠. 네. 그건 과세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양도세 그런 식으로 과세한다면서요. 과세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따 그 아나토미에서 그건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좀 네. 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이제 대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기타 자산에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게 있어요. 야, 말이 어렵다.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예요? 네, 땅하고 건물. 땅하고 건물인데 땅 위에 상가가 하나 있어요. 네. 상가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장사를 잘했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잘했죠. 네.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와. 아하, 알겠네요. 네. 그러면 그 집은 이미 땅과 건물의 가격만 평가해서는 안 돼요. 또 피가 붙죠, 거기에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우린 뭐라는지 알아요? 그냥 다 편하게 해서 권리금이야. 권리금.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회계학에서는 네. 영업권이라고 표현해요. 아, 네. 그거 영업권이라는 권리금이 것은 영업금이군요.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 영어로는 굿윌이라고 하고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권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금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그거를 권리금. 남한테 넘긴다면 그게 숨겨져 받아야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 다 여기 양도소득에 포함이 되는 과세가 거군요. 되는 기타 거죠. 재산에. 네. 그다음에 뭐 기타 시설물 이용권, 뭐 콘도미니엄 이용권 등등등 그런 네. 것도 과세하겠다는 거고 부동산 과다법인 뭐 주식 이런 것도 다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 이제 그다음 파생 상품이 있는데 주식은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할 때 어때요? 세금 내야 안 내요? 거래세만 내죠. 거래세만 네. 내죠. 네. 그죠? 내가 삼성전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50만 원을 팔았어. 그 네. 50만 원 내야 안 내요? 안 안 내죠. 내잖아요. 네. 어디서 거래했기 때문에 장 내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장 바깥에서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한 건 세금 내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내죠. 장외는. 장외 양도 네. 주식 그거는 세금 냅니다.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어때요? 내야죠. 그것도 당연히 내죠. 그다음에 대기업 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아니 대기업이라 아, 대주주. 양도, 맞아요. 네네. 뭐 대주주까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나요?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는 또 이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과세가 돼 있고 예전에 이제 파생 상품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파생 되게 상품이 커졌어요. 지금 파생 시장이. 우리나라 네. 사람들의 성격을 반영해서 좀 과도하게 거래를 하다 보니 아. 뭐 여기에는 차익을 네. 과세를 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파생 상품에서도 역시 과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네. 요거를 벗어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열거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항목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저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이 안 되실 것 같고 이제 다주택자들, 2주택자부터는 조금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 2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박사님? 있어요. 요거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1가구 1주택은 1세대 1주택은 우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는 거죠. 정부의 서민들이 배려죠? 집 하나 네.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양도 차익 났다고 과세를 그것까지 시키면 물리면 안 되죠. 안 네. 되니까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 과세 안 합니다. 근데 1세대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이제 주거 이전입니다. A라는 집이 있고 우리가 집을 옮길 거예요. B라는 집을 네. 옮기면은 A라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1년 후에 내가 집을 하나 사요. 1년 후여야 돼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집을 하나 삽니다. 그 이걸 텀이 옮기려고. 있어야 돼요. 1년이라는. 1년 있어요. 네. 그걸 요구해요,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이제 옮겨간단 말이에요. 네. 옮겨가면은 이 집은 언제 팔 수 있느냐면은 이 순간부터 3년 내에 팔 수 있다. 3년 동안 텀을 준 거예요. 그 시간도 또 주네요. 유예 기간도. 그렇죠. 그 3년 동안에 1가구 2주택이라도 네. 그 3년 내에 팔면은 그냥 1가구 1주택인 것처럼 해줄게. 아, 그럼 3년 내에 팔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3년. 그 3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네. 그걸 또 가지고 3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 집을 그냥 사고 네. 이걸 가지고 또 한 2년간 전세를 줘요. 그 네. 2년 지나면 또 가치가 올라. 그렇죠. 그러고 이제 낼름 팔아. 네. 그래서 가치 차익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3년에 아주 그냥 알차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말이죠, 지금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곳에서 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그거까지 허락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2년이라는 게 끼어져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네.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허락 안 하겠다. 마이너스 1년이에요? 2년으로 2년인데 2년이면은 어떻게 빡빡하잖아요, 하기가. 그런 걸. 그런 그 투자를 하기가 빡빡하니까 아하, 그걸 네네.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원칙은 3년이다. 3년 여유를 두고 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본의 아니게 노부모 동거봉양하든지. 제가 집이 한 채 있는데 네. 우리 어머니도 한 채가 있어. 네. 그 어머니 이제 병이 났어. 합가하실 경우에 그렇지.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되잖아요. 그렇죠. 1세대 2주택 그거 가지고 과세를 하면은 나쁘지. 네. 예. 그래서 아주 아이고 그거는 뭐 잘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래. 기간이 되게 많이 주네요. 10년 10년 줄게, 이내. 10년 줄게. 오. 10년 여유 줄게. 있어요, 10년. 네가 네. 원하는 주택 아무나 팔아. 그거 다 1가구 1세대 2주택이지만 네, 오케이 네, 그거 네. 괜찮아. 해줄게. 그 개념이죠. 네.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혼인. 혼인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리고 혼인 한 날부터 요거는 나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부인 될 사람도 한 채가 있었어요. 부자와 부자의 만남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네요. 이제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네. 돈이 있니? 그럼 집 하나 사. 돈이 있니? 집 하나 사. 이러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혜택이 있잖아. 그러네요. 5년 내로 아무거나 하나만 정리하면, 네. 원하는 거 이익 많이 난 거 팔면 되니까. 시세 차익 덜 난 거 팔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 재테크를 허락해 줬잖아요. 법적으로. 네. 신혼부부 부자 되라고. 네. 그래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면 그 전에 이런 재테크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밖의 주택.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본의 아니게 뭐 부산으로 지방으로? 전근을 갔어. 네. 지방 근무 네. 취약이나 뭐 그런 이유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집을 좀 살 수도 있어요. 집이 좀 사야죠. 싸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해라. 언제? 3년 이내. 3년 안에만. 네. 그러면 해줄게. 네. 그것도 2주택이지만 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그냥 비과세 해줄게. 요런 특별 제외 혜택을 주는 거죠. 경우들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1주택자를 아, 인정해주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네. 수도권 밖에 주택으로 가는 것은 주택을 딱 집었어요. 너 서울에 있는 집이라고. 일반 주택이 그거거든요. 너 서울에 있는 집 팔아. 서울 집을 팔아라. 네. 그렇죠. 이거 보세요. 상속주택. 나 가만히 있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받을 수 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셨는데. 네. 받게 되면은 이 상속주택을 팔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있는 주택을 팔아야 돼. 그 일반 주택 다 그 얘기예요. 농어촌 서울주택. 주택. 네, 농촌으로 네. 간다. 집을 샀다. 네. 좋아. 그러나 네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라. 그걸 팔아라. 그렇죠. 네. 상속받은 건 농어촌 주택을 팔면 안 되고요. 그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등록 문화재 주택을 샀다? 네. 오케이. 그럼 네 옛날 집을 팔아라. 물론 파는 것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2년 보유 요건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갖추고 되고. 있고 네, 기본이 네. 된 상태에서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그런 경우도 그래? 그럼 과거에 일반 주택 팔아라. 네. 그런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거죠. 그중에 이제 귀농 주택은 뭐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라는 뭐 규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이제 혜택이 있어요. 나머지는 요게 기농주택 빼놓고 해소 기간은 큰 문제는 없어요. 없고요. 일고 있다가 네. 적당한 시점에 내 살던 옛날 집만 팔면 돼. 그러나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팔면 안 되고요. 네. 그건 네. 본말이 전도된 얘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장기 임대주택인데요. 장기 임대주택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다뤄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네.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아요. 아주 이거 옛날에 혜택을 막 줬다가 뭐 지금은 또 혜택 뺏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복잡해졌어요. 요건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이게 네. 뭐냐면은 내가 살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준 집 4채가 있어.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던 집 2년 거주하고 팔어. 2년 이상 거주하고 네. 팔어. 그러면은 비과세. 그 다음에 이제 4채 중에 한 집에 또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또 2년 거주하고 팔어. 네. 비과세. 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2년 거주. 이런 혜택을 사채가. 줘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계속 저렇게 하네. 안 되겠네. 마지막, 그 생각한 그렇게 거죠, 과세 정부에서. 네. 당부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래서 네. 뭐라고 했냐면은 야, 니네 지금 살고 있는 거 그거
그거 하나만 거주주택만 한 번 해줄게. 한 이거예요. 번만? 거주주택 1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바뀌었어. 1회만 그렇게 안 돼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아. 이제 세금 내야 돼요. 네네네. 깐깐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제 예. 바뀌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세대 2주택 특례 어떤 예시를 조금 살펴봤는데 제가 빨리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흐름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라고 하셨잖아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궁금하네요, 박사님. 네. 조정 대상. 조정 지역. 네. 조정 대상 그렇죠. 조정 대상 저거 들어갔었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아까 일시적 2주택은 3년까지 허락을 해준다고 했다가 했는데 확 줄여버린 거죠. 2년으로. 네. 그래서 함부로 그 뭐 또 그 사이에 재테크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워졌다. 조정 대상 지역만 그렇습니다. 조정된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온 거죠. 이제 배우자가 이런 게 있어요. 네. 둘이 이제 부부인데 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들고 있어. 그럼 1세대 몇 주택? 2주택. 2주택. 네. 1세대 2주택은 분명히 세금을 내겠네요. 먼저 파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네.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양도세가 워낙 많으니까. 많으니까? 양도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참 많이 내게끔 만들어 놓은 진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거죠. 세금이에요. 세금이죠. 네. 그래서 어떤 머리를 쓰느냐면 네. 야 이혼하자. 이혼하면 위장으로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혼하자. 위장으로? 이혼하면은 이제 세대가 분리가 돼서 되니까.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은 1세대로 각각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각각 갖고 있는 집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 그렇게 되는 되네요. 거죠. 그래서 쪼개지니까.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이 되는 세대가 거예요. 쪼개지니까. 그럼 네. 무리수를 두더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합니까? 이제는 네. 1세대 범위를 명확하게 했어요.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면서 법률상만 이혼했어. 매일마다 같이 자고. 그러면서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때는 그냥 1세대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범위를.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이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동거 봉양 합가에는 거기 보면 60세 이상의 부모를 이제 모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적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돼요. 네. 근데 60세가 안 되더라도 암, 희귀 질병, 중대한 질병이 있다면 그거는 좀 봐줘야지. 뭐 이런 내용이 뭐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조정 네, 대상 조정 얘기를 대상. 이제 한번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보통 주택가가 일반 그 물가보다도 2배 이상 오르거나 벌써 심상찮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양 분양 거래량이 뭐 한 30% 작년보다 늘었다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다음에-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들이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청양 그 율이 5대 1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양 열풍이 야 니네 좀 있거나. 위험하다. 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거죠. 거기 딱 지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딱 네. 우리나라는 지금 와요. 서울시 당연히 다 해당되고요. 다. 세종시 아주 뜨거워졌죠. 서울 세종시 다 들어가고. 근데 경기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번에 2019년도에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 기흥이 들어갔어요. 한 줄이었는데 두 줄 됐네요. 네, 경기도는 네. 많아졌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세 곳이 더 들어갔어요. 해당 지역에. 팔달과 수지 기흥이 들어갔고요.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부산은 이제 다 했다가 몇 개 빠졌어. 그래서 동래 수영 해운대고 이렇게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서울, 세종,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여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해제된 곳도 있다라는 게 얼마나 지방 쪽과 또 수도권, 서울과 극심화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조정 대상 지역은 내가 사는 곳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네.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저희는 워낙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알면은 저희가 완벽하게 또 학습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것도 알려주신다면서요? 예. 네. 계산 구조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보죠. 네. 뭐 집 팔았다. 그럼 양도 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억에 팔았다. 10억에 팔으면 이제 우린 고가 주택이라 그래요. 9억 이상이니까. 그렇죠. 9억 이상 매매가 9억 이상인 것을 우리는 고가 주택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팝니다. 팔았으면 분명히 그 집을 옛날에 산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쵸. 취득 가격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양도소득세는 다 실지 거래 가액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한 10년 전 거 아니면 거의 실지 거래 가액이 다 있어요. 네. 또 그 전 거라면은 취득가액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환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환산업- 공시지가를 통해서. 그것도 있어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하는 가운데 들어왔던 뭐 기타 네. 취득하는데 들었던 뭐 필요 경비. 내가 이 집에다가 뭐 돈을 더 썼다든지. 네. 어? 여기 또는- 복비도 들어가고 하나요?
그렇죠. 다 복비라고 하면 안 되고 요즘은 네. 그 중개사 수수료라고 해요. 수수료. 수수료. 네. 그다음에 맞아요.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 다 해서 빼준 게 이제 양도차익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다 과세하면 너무 많으니까 오래 보유했니? 오래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장기 보유는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그거를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양도차익을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다음에 등기된 거 등기도 안 해준 건 해줄 수가 없지. 네. 그죠? 등된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주택 입주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의 주택이라고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요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합니다. 등기가 돼야 되고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요. 그러면은 장기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빼면 양도소득 금액인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250만 원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거를 또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1호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 1호고 그다음에 주식이 2호고 그래요. 주식이 그래 각각 1호에서 250만 원, 2호도 하면 25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국외 토지 건물이면 또 250만 원, 국외 주식은 250만 원. 그러면 국내 토지 건물, 국내 주식, 국외 토지 건물 국외 주식 이렇게 팔면은 250만 원을 4번 해주겠다. 1,000만 원. 네. 그럼 파생 상품도 해주나요? 네, 파생 안 상품은 돼요. 국내 국외 다 합쳐서 그냥 250만 원 이렇게 한 해줘. 번만. 그래서 가능한 토탈 그 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은 1,250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론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걸 빼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네. 그 과세 표준에다 이제 세율을 넣는데 곱하죠? 세율이 네. 70%가 왜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원래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0, 50, 양도소득이 40이러네요. 가장 무섭습니다. 네. 우와. 그런 것이 이제 산출세액이고 거기에 감면세액이 있으면 빼지고 만약 가산세 신고를 안 했거나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붙이고 해서 자진납부세액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네. 그렇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거 좀 해보죠. 봐주세요. 네. 장기 3년 이상에 최소. 대만 혜택을 준다고 했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10년까지인데 일반 아주 느렸어. 쭉 별로 이제 혜택을 줄이고 1주택자는 이제 그냥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1세대 2주택, 3주택, 4주택 이런 사람들. 2주택자부터 쭉. 네. 그러면 너희들은 2주택, 3주택 하더라도 땡이네요. 조정 지역 내에 없다면은 이거를 해줄게. 근데 조정 내 지역 내에 있으면 다주택자 아예 없어요, 그거는 혜택이? 안 해주겠다라는 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고요. 네. 요것이 이제 핵심이고 저기 장기 임대주택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저거는 네. 그때 다뤄주는 게 좋겠고. 근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보세요. 뭐냐면은 1세대 1주택도 과세가 되나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9억 이하인 경우만 안 하는 거죠. 9억 우리 이상은 같은 서민들이 맞아요. 안 해. 네, 우리 네. 같은 서민. 돈 많은 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다 9억이 넘으니까 대부분 해당이 되시겠죠. 다 해당이 예. 돼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면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그 초과하는 부분도 네. 이거 보세요. 그들이 1세대 1주택자잖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우리는 뭐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부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공제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24부터 8%씩의 38이 24, 48, 32, 8% 단위로 내려가요. 네네. 그래서 10년이면 어떻게 해요? 딱 80%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뭐 양도 차익에서 80% 감해주면은 많이 10년만 해주네요. 지나면 거의 뭐 세금이 없겠네요. 네. 그래요. 어. 그런 혜택이 줍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투기 성향이 없다고 좀 보면서 이제 세금 감면 조금 효과를 내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네요. 네. 새로운 사실 저희가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쭉 공식도 받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례를 조금 보도록 하죠. 보죠. 박사님. 네. 뭐 일단은 등기돼야 되고요. 네. 양도가액 10억, 그다음에 필요경비 7억. 7억. 그러니까 7억 주고 산 거라고 보고 네. 보유기간은 한 5년 8개월 8개월이라고 정도 했습니다. 되셨고. 네. 그게 그냥 일반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부동산이다. 네. 이렇게 보고 하나는 1세대 1주택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 그런데 9억이 넘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가주택이라 그러면 1주택자로 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양도가액이 이제 10억이네요. 그러면 이제 고가주택입니다. 네. 저게 9억 이하면 이제 아예 세금이 없어요. 이거 따질 필요도 없고. 이제 10억이기 때문에 네. 하는 거예요. 그 취득가액
7억이죠. 그럼 양도차익이 3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3억에 대해서 몇 분의 1이 주택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이잖아요. 네. 9억 초과한 거니까. 네. 그거만 3천만 원이 양도차익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양도차익 과세.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장특공제라고 하죠. 아까 장기보특별공제. 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40%, 5년이면은 40%씩 해줘요. 40%. 네. 그래서 1,2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 소득공제까지 합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많이 줄어드네요. 1,550만 원 그 정도밖에 정도면. 과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네.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혜택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가 받을 있다는 수 거예요. 있네요. 그러나 일반 부동산을 보면은 이게 일반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10억에서 7억 패면 3억이 양도차익이고요. 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3억은 10%밖에 안 돼요. 일반은. 그러면은 또 소득금 250만 원 하면 벌써 얼마예요? 한 2억 7천이 벌써 잡히는 거예요. 과표로. 잡히네요. 벌써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건 매우 네. 중요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체감이 딱 되네요.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계산 구조에서 보니까 이 세율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 높낮이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세율을 이번에는 좀 볼까요? 네. 세율. 자, 뭐 토지 상가 분양권이 나눠지고 주택과 입주권. 입주권은 아까 거의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집 집 보유하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맞습니까? 1주택자로 네. 깨부시고 다시 짓는 거니까. 짓는 거니까. 네. 그걸 좀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미등기로 양도했다 용납할 수 없다 저건. 미등기라고 되죠. 그러면 네. 무조건 70% 70. 과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오래 보유해라 최소한 2년은. 근데 1년 미만 보유했다, 1년에서 2년 보유했다, 그러면 이런 차이를 두는 거예요. 50%, 40%. 40% 기본세율. 여기서 기본세율은 우리가 소득세율이 6%에서 42%까지 7단계 세율로 나뉘어져요. 네, 네. 아까 종합소득이 됐던 퇴직소득이 됐던 네. 양도소득이 됐던 다 소득세는 무슨 기본세율이 뭐 6에서 42%까지의 7구간으로. 7가지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걸 네.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세율만 맞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물론 높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도 막 중과를 해버린다고요. 비사업용 토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10%를 얹는다는 건 뭐냐면 6에서 42가 아니라 네. 16에서 52가 52.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오. 그다음에 1세대 2주택 네. 일반 지역이면은 뭐 미울 게 없죠. 그냥 없죠. 기본세율 맞으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3주택이라도 그냥 일반 지역이면 그냥 기본세율 내. 네. 그러나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기본세율의 10%. 다시 또 말해서 10%가 붙어요. 16에서 52까지. 네. 1세대 3주택 더 밉다. 그럼 플러스 20까지 가는 거예요. 26에서 62. 26에서 62. 어. 무서워. 거기에 플러스 또 10%, 10% 지방세는 더 붙으면 그거 플러스는 너무너무 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세율을 많이 좀 높여놨습니다. 세율이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보니까 저희가 특히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인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가지고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저희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요거는 뭐 네. 짧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있으면은 그 달 말일로부터 2달 안에 두 달 안에만 하면 됩니까? 그 주소지에서 그냥 아하. 신고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일례로 뭐 이거죠. 뭐 1월 5일 잔금 수령 시 잔금 수령과 잔금 수령하면은 끝난 거야 소유권, 그죠? 잔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어떻게 돼요? 1월 5일 말일이 언제예요? 1월 말 31일이 31일? 되겠죠. 그거부터 네. 2달 내니까 3월 30일. 31일까지만.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제 예정 신고하면 되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예정 신고, 확정 신고했는데 1년 내내 한 번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예정 신고로 땡 끝날 수가 있는데 네. 여러 번 있어. 그러면은 확정 신고를 해야 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소득세는 언제? 5월에. 그 5월에. 다음에 5월에 신고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이제 뭐 무신고 가산세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뭐 깜빡하고 가산세. 놓치시면 또 안 되시니까. 그렇죠. 무신고할 땐 20% 가산세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부정으로 신고하면 40% 가산세가 있고요. 네. 신고해놓고 안 내? 그러면 매일 그 미납세액의 0.02%가 계속 이제 또 늘어나고요. 네, 이게 작아 보이지만 뭐 그렇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네. 크겠죠. 네, 네. 체크 잘 해주셨다가 꼭 네,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쭉 살펴봤는데요.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을 저희 간략하게 서머리로 좀 전해드릴까요? 네, 그럽시다. 네. 우선 이제 신규 조정 대상이라는 말이 그 지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세제에 대한 페널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도 있어요. 그것도 대출이요? 아울러 좀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적어드린 거고요. 네, 네, 네. 여기 이제 두 개가 노란색으로? 이제, 노란색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거고요. 네. 이 뒷부분은 그냥 그 다음 다음으로 주에, 중요해요. 네. 다음 주에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이 기간이 중요해요.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2년 보유가 아니에요. 2년 보유가 아닌 해야 거주해야 돼요. 어, 그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네. 그럼 이전에 나는 샀는데 그거는 괜찮고 괜찮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했을 경우. 그래서 어떤 경우 이전에 구입했거나 네. 이 이후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파리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그렇죠. 그리고 네, 여전히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 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무조건 거주하라는 거예요. 1년은 살아야 된다. 그게 부담이 확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고가 주택인데 요거는 이제 이 9.13 대책 이후에 나온 건데 고가 주택 있잖아요. 네. 고가 주택은 아까 얘기했던 9억 이상. 9억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인데 2020년 내년에는 고가 주택이 2년 거주를 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줄 받을 때요. 수 있어요?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은 80%까지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건데 만약에 너 거주 안 해? 거주 안 해? 그러면 그 80% 적용 안 해줘. 30%짜리 낮은 거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80%까지 받아줘야 네. 거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는데 지금 방법은 뭐냐면은 2020년부터 적용한대요. 네. 그럼 올해 그냥 팔아버리든가. 그 기회를 한번 주는 거네요. 네, 올해 처분할 수 팔아버리든가. 있는. 그러면은 네. 9억 비과세, 그 다음에 80%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걸 받을 수 아니면 있는 정말 거죠. 실거주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2년 더 살든가. 눌러 앉아 살든가. 그러고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해주겠다. 이 두 네.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얘기인데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그냥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취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혜택 안 줄 테니. 옛날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들어가면 혜택을 막 줬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자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것도 혜택 안 조금 준다. 제한을 예전처럼. 뭐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모아서 시간에. 얘기하면 되고.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은 제가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진 건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래서 첫 집은 팔았어요. 양도세 냈죠. 1가구 3주택이니까. 그다음에 1가구 2주택에서 또 팔았어요. 네. 양도세 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은 팔면 1가구 1주택이니까 비과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안 돼요? 네. 마지막 주택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년 보유 팔게 되면 그때 1가구 1주택으로 해줄게. 그때 2년을 또 계산이 되는군요. 그때 그러면 또 2년 기다려야 된다니까. 네. 그럼 어떻게 기다려? 그러면 그 전에 팔든가. 그 얘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니까. 네. 그럼 그 전에 팔든가. 그러니까 요건 빨리 지금 시간 팔아라. 여유가 그냥 많이 남아있네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 집을 조금 처분할 수 있는 1주택자로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금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였는데요. 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글로벌 이슈를 말하다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 아나토미로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6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말미까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못 도와드리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상담 문의 주세요. 2128-8566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나토미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S닥터의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나토미 또 어떤 사연이 오늘은 도착해 있는지요? 같이 그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영등포에 사는 투자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파트 증여 이후에 좀 매각, 절세가 가능할까요? 분양권도 적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자세한 사연을 함께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투자용으로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무려 저희 시청자님께서 세 채나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인이나 자식에게 증여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내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한 이후에 매각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고요. 분양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분양권하고 그 소유권은 다르다고 분명히 저희가 개념 설명을 도와드렸고 저희 시청자님은 이제 분양권에 대한 문의를 주신 건데 저희가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네. 네, 그게 조금 좀 2월과세 네. 어렵죠. 네. 2월이라는 것은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왜 과거에 과세를 하지? 넘긴다는 거죠. 굳이. 네. 그래서 이제 그 2월과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2월과세 이제 특례 이게 우리가 소득세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 이게 뭐냐? 우리 그 만약에 부부 사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 줄 수 있습니까? 증여세 면세점 6억. 이거 상식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식한테는 5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겠죠. 왜 6억은 그냥 줘도 아무런 세금이 없으니까 네. 증여세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아내한테 주면 6억 원어치를 주면 네. 그냥 6억 원에 팔아버린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도 없단 말이에요. 굳이 안 내도 되고. 그래서 단기간 내 양도소득세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야, 이게 세무서에서 보니까 이거 참 답답하네요. 결국은 남편이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냈을 텐데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아내가 팔아버리니까 세금이 거의 없네요. 그러네요. 그런 방법이네요. 이것이 이제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야. 안 되겠다. 그거 이제 2월에서 과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월 과세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조세피 방지를 위해서 2월 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 증여 거래 당사자를 보면 배우자죠, 뭐. 근데 혼인 관계고 소멸 이런 거는 그냥 다 포함해요. 혼인은 괜찮아. 소멸하든 말든. 네. 배우자 및 이제 직계 좀비석 이들에게는 증여 면세점 6억 5천만 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배우자하고 관계. 이거 소멸한다는 거는 이혼했을 경우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양도소득세 가지고 이혼도 하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2월 과세 대상을 보면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여기까지만 했어요. 요거까지만 하다가 네. 2019년에 이제 개정세법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까? 요것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들어갔다는 얘기는 작년에 이거를 많이 그냥 해 드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네. 올해부터도 이제, 호락호락하지가 이제 않습니다. 저희 그렇게 이제 청장님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네. 주면은
아내가 그거를 양도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양도를 하면 안 돼. 아. 5년을 기다려야 돼요. 5년이나요? 5년을 기다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법상 그거는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게 문제지 이내에. 그 지나면은 문제 없어요. 그래서 5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아, 5년 중요합니다. 별도. 그렇죠. 네. 그 5년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없고, 네. 문제는 5년 이내에 금방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다음에 2월 가세 방법은 뭐냐면은 4억짜리를 내가 네. 부인한테 줬더니 줄 때는 6억이 됐어요. 근데 시가가 6억이니까 바로 6억에 팔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2월 가세 방법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6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로 하지 말고 네. 남편이 처음에 취득했던 4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 양도 차익이 나오고 나오죠.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월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2억에 그죠?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4억짜리를 부인한테 줄 때는 시가가 7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6억까지는 면세고 1억은 뭐 증여세도 좀 내겠죠. 그렇게 일부 낼 수 있는 경우는 오케이 그거는 뭐 비용 낸 거니까 필요 경비에 넣어줄게. 양도세 할 때 경비에 넣어줄게. 필요 경비에.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납세 의무는 만약에 뭐 부인이 뭐 세금을 못 낸다 그러면 남편이 내주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남편이 궁한데 뭐 아내가 궁한데 남편은 뭐 똑같겠죠. 연대납세 의무가 이제 없어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가세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5년 후에 팔려고 했는데 네. 느닷없이 국가에서 와서 수용을 해버리네. 아, 그거는 또 제외가 되는군요. 수용하면은 그냥 수용은 안 하겠죠. 감정평가 해가지고 보상해주겠죠. 경매해도 돈을 줄 것이고 그렇겠죠. 그것도 다 양도예요. 다 유상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이거는 국가가 한 거잖아. 이런 것까지 어쩔 수 없는 5년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사망으로 배우자가 소멸했어요. 죽었는데 어떡해요. 거 가서 또 뭐 그렇죠. 2월 가세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면 아예 양도세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않니? 이거는 이렇게 되는 고가주택도 거죠. 포함되네요? 예,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것도 깊은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거 다 설명 못 드려요. 하여튼 포함된다고 뭐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월 가세를 적용해가지고 그래. 네가 옛날에 그 가격으로 팔았던 거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 이렇게 해봤더니 뭐 세금을 더 내는 게 없네. 그렇다 치면은 뭐 굳이 2월 가세를 하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지 뭐 세금 내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월 과세. 저희가 좀 명확하게 개념을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인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더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박사님? 말은 이거예요. 이건 이제 흔히 이거를 잘 몰라서 뭐 사적인 얘기는 저희 누님도 한번 이런 걸 겪었는데 그래요? 모르니까 이게 알아야 뭐냐면은 됩니다, 진짜.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줬지. 네. 근데 이 딸이 돈 필요해서 5년 내로 팔아버린 거야.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5년 내 팔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팔았어요. 근데 네. 그런 규정을 이제 정확히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남편이 배우자한테 줍니다. 증여. 증여했어요. 근데 얼마를 줬냐면 아파트 소유인데 취득원가 4억 원짜리인데 줄 때는 시가가 6억 많이 원이었어요. 뛰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6억짜리 줬으니까 6억까지 면세점이니까 증여세 안 냈겠네요. 안 배우자는. 냈겠어요? 네. 그런데 뭐 시가가 6억인데 그냥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7억에 팔아버렸네. 그러면은 이 배우자님은 뭐만 낼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5년 이내하고 이후하고 달라지네요. 그죠? 네.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 차익 2억에 대해서 양도가액 7억이잖아요. 네. 근데 취득가액을 요거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생겨서 세금 내게 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3억. 그렇죠. 네, 차익이. 네. 그다음에 5년 후에 양도하는 것은 뭐 5년 후에 양도는 정당한 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당하게 뭐가 얼마 났어? 7억이고 6억짜리야. 그래서 1억.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5억이 5년 후에 양도가 되면 그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지만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애초에 취득했던 그 가격을 가지고 취득가액으로 잡아서 해주겠다는 거죠. 네. 이게 2월 가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5년 내로
넘기면 핵심이 안 진짜 돼.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주로 뭐 주택, 건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해당하는 이거는 되게 실생활 저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둬야죠. 팔았는데 이 5년 안에 더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하시면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증여를 받았는데 네, 바로 맞아요.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네. 증여세와 양도세와 이 사람이 팔았을 때 양도세 크기를 따져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궁금한 게 박사님, 그 분양권 같은 부동산은 취득할 권리도 2월과세 규정에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을 한번 이게 이제 해주시면. 작년에 이거를 계속 재미를 많이 보셨잖아요. 맞아요. 재미를 딱 분양권. 보니까 이제 세무서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안 눈독을 되겠다. 들였겠죠. 또 했겠죠. 예. 이게 어떻게 이제 재미를 보셨냐면은 네. 이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근데 취득원가 4억이야, 네. 분양가. 그러면 이게 분양권은 바로 분양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집에 들어갈 권리인데 집이 생겨나려면 한 2, 3년은 있어야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뭐가 붙으니까? 피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니까. 붙었어요. 2억이나 붙었어요. 프리미엄이 2억이 붙어버리니까. 네. 그럼 6억 원 정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팔면은 남편은 뭐를 내야 돼요? 아까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 중에 네. 그죠? 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있었잖아요. 네. 분양권, 입주권, 네. 양도소득세 내라는 거죠. 네. 그럼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야죠.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곰곰이 생각했죠. 아유, 아깝죠. 이거를 그냥 팔면은 양도소득세 2억에 대해서 내야 돼. 내야 에이, 돼? 우리 네. 부인한테 주지. 부인한테 줬어요. 네. 그럼 배우자는 6억에 받았잖아요.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안 되죠, 6억까지. 네, 6억이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팔아버렸어요. 또 팔았어요. 그냥. 그러면 1억에 대해서만 내면 돼, 네. 양도세. 이거를 세무서에서 보고 있자니 속이 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안 돼. 너희들도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5년 후에 양도하면 상관없어요. 네. 5년 내에 양도하는 이게 경우는 똑같이 분양권도 적용이 그쵸. 돼서. 네. 양도가액 7억에 취득가액을 요거를 가지고 적용하겠다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차익이 크게 나게. 꽤 커집니다. 3억이 그래서 됩니다.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네. 이것이 이제 뭐 똑같이 적용되게 됐다라는 네. 것을 결국에는 분양권을 통해서 과거같이 내가 전세를 하겠다? 이제 이거는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희 시청자님 이제 조금 난 어떻게 하지?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 좀 요약을 해서 좀 솔루션을 전달해드리죠, 그러면? 2월과세 규정을 네. 모르셨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든지 네. 뭐 남편한테 또는 부인한테 물려받든지 이렇게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네. 아무것도 모를 수 있죠. 그 전에 팔 수 있죠. 돈이 5년 안에. 필요하면 팔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항상 2월과세 규정이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주시고요. 항상 5년 후에 네. 판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원칙으로 하고 양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네요. 요걸 꼭 네. 한번 염두에 급하지 두시고요. 않으면 5년 안에 네, 구입하시면 네, 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네. 만에 하나 그래도 그 안에 팔아야 되겠다라 싶으면 네.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증여세, 양도세 금액을 합친 거랑 실제 직접 팔았을 때 양도세를 합쳐봐서 저희가 계산식 그렇죠. 알려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 더 크지 않다면은 그렇죠? 실제가 이 양도하는 것이 더 금액이 크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세금 돌려주려고? 네. 그런 걸 따져봐서 계산해서. 세금 낼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네. 뭐 파셔도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2019년엔 개정세법에서 네. 분양권, 아까 입주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올해부터, 권리는 2월과세 규정이 이제 포함하게 됐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과세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토지와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얘기 핵심이 되겠죠. 이제 분양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절세라든가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이거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네, 판단을 해보시도록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양도소득세를 살펴봤는데 이미 예고를 계속 해드렸
해드렸어요. 다음 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지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박사님. 네,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처음 소개하다 보니 좀 네. 생소한 용어도 많고 이제 기본 이제 틀을 이해하는데 이제 초점이 좀 맞춰졌고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다가 계속 이렇게 좀 미뤘는 게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알려주시겠다고. 그거는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미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예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처음에 주택을 취득하고 네. 보유하고 양도할 때의 세금뿐만 아니라 사업자니까 임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봐서 네.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건가 말 건가. 그거 고민하시는 분이 제주에도 많을 이거 거예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분명히 한번 네, 다뤄서 네, 네. 한번 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주택 임대 사업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런 네. 주제로 한번, 네. 한번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생활에 필요한 꿀팁이 될 것 같아서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많은 정보 좀 득템할 걸로 네, 기대하고 또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S닥터 신현철 박사와 함께 오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희노애락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전화나 SNS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희노애락 시간에 꼭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